저는 한걸음 한의원 원장 이병희라고 합니다. 크론병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 입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전 항문까지 전 소화기관에 걸쳐서 염증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크론병과 굉장히 유사한데 그거는 대장에만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쪽엔 염증이 발생하지 않고. 크론병은 가장 주되게는 뭐 복통, 그다음에 설사, 체중 감소 요 세 가지가 가장 주 증상이고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설사에 뭐 혈변, 그러니까 이제 그 대변 보면서 피가 나오고 뭐 적게는 뭐 한 4번, 5번, 많게는 뭐 10번 이상까지 설사를 하곤 하죠.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사실 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고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면역계가 오작동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건데 면역계가 오작동하는 원인 자체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같은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염증을 억누르는 데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좀 억누르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치료법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한약에서 바라보는 거는 사실은 한약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이 사람의 몸 전체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 비염이 있는지 뭐 붓는지 아니면 잠을 못 자는지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설사를 하는지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몸의 상태를 봐가지고 그 몸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치료를 해서 그 부분들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면 오작동하던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염증은 줄어들고 나중에 안 생기게 되는 거죠. 2007년도에 처음 면역계 질환 환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계속 그 베체트병,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한 70% 사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술, 담배 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매운 음식, 너무 찬 음식,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그 다음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 남용하는 양약류, 항생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진통제 이런 약물들을 남용하는 것도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환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국내 메이저 병원, 뭐 사실 세계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이거는 치료되는 병이 아니고 평생 뭐 관리를 잘 해라. 그리고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거고 뭐 이제 언제 악화될지도 모르고 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평생 약약을 먹으면서 그냥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밖에 못 듣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상태가 악화되면은 뭐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절망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한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치료를 해서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잘 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희망의 끈,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쪽에 관련해서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의학적인 접근과 노력들이 사실은 의학계에서 이런 면역 질환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의학계가 단순히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서 단순히 염증을 억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의 몸 전체를 보고 이 사람의 몸 전체를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만들어지고 좋아지게 만들 수 있게 해서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이건 사실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아직까지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설사하고 복통 있는 환자인데 뭐 비염이 있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 비염은 이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이랑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하죠. 서양의학에서는. 하지만 사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비염이 있고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이 문제를 치료해 주었을 때 뭐 설사라든지 복통이 치료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전환이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제 노력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보통 사람이고 당연히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조금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약간 고집 있다는 거.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이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집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동안 뭐 이 병을 계속 보고 있는데 친구들이 뭐 그거 그만하고 그냥 일반적인 돈 버는 거 열심히 해라. 이제 돈 되는 거 해라. 라고 말하는 선후배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일단 뭐 저는 재미있고 스스로 발전하고 환자가 낫고 난치병을 정복한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약간의 고집이 있다는 거, 그거가 조금 다른 점이겠죠. 다른 건 뭐 사실은 이제 뭐 꼭 저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의사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뭐 직업이고 생활인이기 때문에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애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은 의사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꼭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뭐 사명감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환자와 다가가서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의사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다행스럽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뭐가 되질 않겠죠. 그리고 서양의학에서 답이 없다는 거는 이미 뭐 다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뭔가를 시작하는 새로운 한 걸음, 처음 내딛는 처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뭔가 행동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랑 많이 이제 치료하신 환자분들과 관계를 보면 제가 먼저 포기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뭐 여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는 사실 결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는 항상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모를지라도 노력하면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치료한 분들이 많이 있고, 시간이 남들보다 배가 걸리든 세 배가 걸리든 뭐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치료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복귀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장점이라면 또 하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저희 한의원에서 100% 환자를 치료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다수의 환자를 치료했고 이미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이 결코 불치병은 아니다. 이것이 난치병일지언정 결코 불치병은 아니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